질문 2번이요. 2번 맞은 사람들이 있네? 푼 사람도 있고. 자, 잘 봐요. 자, 배수 문제가 있었니? 없었지. 근데 결국은 주어 싸움이야. 배수, 친구 누구? 약수. 배추도사랑 무도사 모르지? 알아요. 왜 알아? 옛날 거예요. 이렇게 생각. 안 돼, 잠깐만. 이게 얘기할 때가 아니야. 지금 할게. 배수의 반대는 약수. 됐죠? 근데 약수라고 하는 녀석은 시계 형태로 정리를 했을 때는 인수라고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인수라는 형태에서 우리는 시계 형태로 인수를 구해내는 방법은 인수분해라는 거. 그리고 인수분해가 된다는 것은 어떤 정리가 가능하다는 거? 인수정리가 가능하다는 거. 인수정리는 대표적인 나누었을 때 이 나머지 정리의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식 형태를 했을 때 나눗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카테고리 자체가 얘가 얘의 배수가 되고 싶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얘로 얘가 얘 곱하기 어떤 꼴 지금 정리해볼게요. 2n 4제곱 마이너스 3n 세제곱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3n 빼기 1이 어쨌건 간에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 곱하기 한 다음에 어떤 문제꼴 이렇게 ax꼴 이렇게 딱 된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근데 돼? 안 되지. 그치? 근데 이 꼴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요 녀석으로 나눠 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기본적으로. 됐죠? 근데 그걸 배수로 표현을 했던 것 뿐이야. 저 키워드를 우리는 가지고 가면 되고. 됐죠? 자, 이제 가보도록 합시다. 이 친구 전개했더니 n제곱 마이너스 3n 더하기 2거든? 얘를 얘로 나눠줄게. 혹시 나눈 사람 부를 수 있을까? n제곱 빼기 3n 더하기 2 혹시? 2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플러스 3n 플러스 4 플러스 4 그리고 나머지는? 9n 마이너스 9n 마이너스 9 이거 틀렸던데? 12n이라고 쓰지 않았어? 네 12n이라고 썼어요. 아, 네가 썼냐? 이거 누가 써서 10이라고 잘못 쓴 사람이 있던데? 저요. 아, 오케이. 자, 됐죠? 일단 여기까지 왔어. 됐죠? 그럼 봐봐. 중요한 거는 이 친구 조금만 다시 되돌려 줄게요.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 이거 나 따로 설명 안 해도 되지. 나누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상태에서 2n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4 한 다음에 더하기 여기가 9 곱하기 n 빼기 1인 거야.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잘 봐. 결국은 보이는 이 녀석이 다시 얘로 묶어줘야 한다고 했잖아. n 빼기 1 곱하기 n 빼기 2라고 하는 녀석으로. 그런데 문제가 뭐야? n 빼기 1은 가능해.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야? n 빼기 2가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 내가 맨날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뭐예요? 자연수 n. 자연수 n 나오면 우리 뭐 하자? n에다가 1, 2, 3 대입을 하자. 내가 대입 중이니까. 대입하기로 약속을 했다고요. 그럼 1은 넣을 수가 없겠지. 다 부셔버려 버리니까 2도 안 될 것 같아. 자, 3부터 넣어보자고. 자, 3을 넣으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1이야. 됐죠? 됐죠? 그럼 여기는 3을 넣었더니 18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n의 값이 3이면 이 녀석이 이렇게 슝 하고서 묶어져 안 묶어져? 얘로. 근데 지금 보이는 자연수 n이 객관식 이거 좀 사용을 해볼게. 어쨌건 간에 n이 들어갔을 때 이 녀석의 배수가 되는 걸 원하는 거잖아. 한 번에 건너뛸게요. n에다가 10을 넣어볼게요. 그럼 9 곱하기 8이 되겠지. 그럼 여기 72잖아. 여기다 n에다 10 넣으면 뭐가 돼? 99? 81이죠. 얘로 묶어져 뒤에가? 그건 안 되지. 됐어요? 다시 n에다 이번에 11을 넣어볼게. 그럼 11을 넣어주면 어떻게 돼? 10 곱하기 9. 그 다음에 여기 90이 되겠죠. 다시 9 곱하기 10으로 묶어져? 그래서 묶어진다. 오케이? 요 정도의 느낌이야. 근데 이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은 일단은 배수가 된다고 했는데 1은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이 n 빼기 2가 안 되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요 모양을 만족을 해야 되는 이런 꼴이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여기까지 왔어야 된다고 생각해. 요 식까지는. 이 식은 도출이 됐었어야 돼. n 빼기 1만 묶은 건 의미가 없지.
아니면 이제 거기에서 그 상태에서 n 빼기 2도 묶을 수 있게 정리를 하든가 방법은 있겠지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숫자가 조금 들어가 봤으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가 n 빼기 1 이렇게 들어갔으면 n 빼기 1로 묶어진단 말이야. 그럼 n 빼기 2를 묶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랑 묶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9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10에 요 정도의 접근 정도? 요 정도까지는 좀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다고 하면은. 그쵸? 이제 방법은 요 정도 느낌으로 갈 수 있겠고, 요 정도의 문제는 변형꼴이 더 못 나와. 그냥 이 방법 그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오면 땡큐 하고 먹을 수 있는 정도. 그럼 갈게요. 또 4번은 4번 할게요. 틀린 거 다. 다 해. 일단은 고친 것들 중에서도 웬만하면 해봅시다. 자, 4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거 어제 질문이 나와서 얘기를 해볼게요. 구하고 싶은 게 뭐의 개수야? 어? n의 개수인 거야? n 종류만 하면 돼? 다항식의 개수라. 봐봐. 다항식 중에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를 하는 것의 개수잖아. 그러니까 저 다항식의 개수라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어차피 n의 개수는 맞는 거지, 결국은. 근데 우리가 봐봐. 자, 여기서부터 얘기를 할게.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해볼게. 지금 여기서 내가 문제를 봤을 때 우리한테 주는 소스는 뭐야? 한글로 써있어. 뭐 하래? 읽어야 되는 말이 뭔데? 아니, 이건 빼고 한글 뭐라고 하고 있어? 인수로 갖는다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됐어? 인수로 갖는다고. 그럼 어떻게 해줘? 대입이요. 대입해주자고 했잖아. 그럼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n의 값이 뭐여야 돼? 0이어야지. 근데 여기서 아까 시작할 때 얘기를 했던 거야. 그래서 이 식이 없으면은 사실 되게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식이 있는데 못 풀었어. 이건 도와줄 수 있어. 왜냐면 여기서는 뭐가 발생을 해야 돼? 아이디어가 발생을 해야 하거든. 근데 그 아이디어를 모르는 건 내가 심어줄 수 있어. 자꾸 계속 노출을 시켜줄 수 있다고. 근데 이거를 못 세우는 거는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어. 이걸 먼저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또한 이게 늦어도 안 돼. 보자마자 바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리고 나서 다시 보러 가야 된다고. 이게 핵심이야. 그럼 또 봤어.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얘를 안 보지 더 이상. 얘를 볼 이유가 없잖아. 그렇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정리를 하자는 거야. 그대로 하기 싫은 알파 빼기 알파 세제곱으로 정리를 합시다. 자, 근데 봤더니 뭐래? n과 알파가 모두 정수래. 이제 넣읍시다. 알파에다 뭐부터 넣을까? 알파에 0 넣었더니 n이 0이네. 알파에다가 1 넣었더니 0이네. 알파에다가 2 넣었더니 2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6이네. 알파에다가 3 넣었더니 3 마이너스 24가 되겠네. 또 알파에서 4 넣었더니 4, 4, 4, 64니까 마이너스 60이겠네. 알파에다가 5 넣었더니 마이너스 125니까 너는 안 되겠네. 됐죠? 다시 여기다가 다시 알파에다 이번에 거꾸로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또 n이 0이 나왔네.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넣었더니 마이너스 4 몇까지니? 7개. 마이너스 4를 넣었더니 60. 얘가 24, 얘가 6이 나오는 것까지. 근데 다시 한번 여기서 주어 자체가 만족하는 것의 개수고, 봐봐. 웬만해서 이런 걸로 낚시는 안 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이씨, 치사노. 사실 이 정도 낚시하진 않거든. 9개로 헷갈리게. 근데 일단 주어 문제 자체가 여기의 개수였고, 그래서 n의 개수를 원하는 거라는 거.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들아, 이 타이밍을 잡아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 대입하는 거 내가 솔직히 이거 해줬어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를 세우는 게 먼저였다. 그런데 여기가 쌤 저 세웠는데 대입을 못했어요. 그래,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는 거라.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문제를 한 번 더 읽으셔야 되고. 넘어갈게요. 5번입니다 5번 맞은 사람. 희한하네. 이거 왜 틀리지? 이거 뭐야? 테마가? 뭐 하는 거야 일단? 치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치환하면 뭐 치환할 건데? 71을 일단 치환해야지. 여기서 3 곱하기 71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솔직히 오바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럼 정리를 해서 27의 a 세제곱 마이너스 27a의 제곱 더하기 9 곱하기 a 9a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녀석의 약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여기서 약수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어야 하지 않아? 인수분해가 돼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뭐 할래? 인수분해 하려면은 이거 가지고 인수분해 하려면 뭐 해줘야 돼? 인수정리. 인수정리 이용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대입을 합시다. 어떤 기준으로 대입하기로 했어? 최고차의 뿔마 최고차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 아니었어? 그럼 1 넣었더니 돼 안 돼 일단은? 안 돼. 근데 봐봐. 뿔마 최고차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였다니까? 그러니까 대입을 해도 뭘 넣었어야 돼? 3분의 1 넣었어야지. 여기서 2, 3, 4를 넣었다? 그럼 멍청한 짓 한 거지 이거는. 그치? 그 기준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되게 좀 이질감이 있어야 돼. 봐봐. 대가리가 더 크잖아. 대두잖아. 응? 앞에가 크니까. 네? 아 웃기잖아요. 뭐가? 나 보고 있지 마. 자, 아무튼. 자,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그 3분의 1 넣어볼게요. 그럼 넣었더니 여기가 9. 3분의 1 넣을게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 아, 여기 1이네. 소리. 3분의 1 넣으면 1. 여기 3분의 1 넣었더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더하기 여기는 3 빼기 1. 그래서 돼. 그래서 얘가 A 빼기 3분의 1로 나눠 떨어진다. 오케이? 근데, 인수분해의 기본은 그것부터가 아니지. 공식이 먼저 아니야? 2번이잖아. 3A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A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3A 마이너스 1. 그래서 뭐가 돼 얘는? 3A 마이너스 1의 전체 세제곱이다. 됐어요? 자, 여기서 중요했던 포인트는 저게 약수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인수분해를 하는 게 기본이었다고. 저게 필요했다. 됐죠? 문제가 중요해. 그리고 한글을 보셔야 되고. 근데 다들 시계만 집착하고 있다는 거야. 왜? 저거 계산해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안 되지. 안 돼. 근데 27은 왜 시원을 안 해요? 27? 27을 치환을 왜? 그럴 거면 27. 근데 그 생각이 너무 좀 나는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게 27을 하는 바보가 어딨냐? 3을 해야지 그러면. 3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요? 3을 그러니까 27을 치환한다는 게 내 얘기 듣고 3호를 치환해서 나랑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3호로 치환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래 이거잖아 어쨌건.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71을 결국은 A로 치환을 하는 게 맞아. 답지 봐서 알겠지만 답지에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잖아. 근데 솔직히 거기까지 생각이 바로 닿았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얘는 인수분해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였어. 니네한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냈겠어?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는 방식에서 자꾸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 정도. 3을 왜 X로 치환을 안 해요? 아니야 할 이유가 없어. 왜 문자를 늘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럼 내가 물어볼게. 문자를 왜 늘리고 싶은 거야?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X... 아니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훨씬 더 직관적이지. 27을 가지고 갈 이유가 없는 건데. 문자의 개수를 늘리는 건 멍청한 짓이야. 근데 거기다가 문자의 개수를 만약에 네가 늘렸잖아. 좋아. 3을 A로 잡고 B를 71로 잡았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A 세제곱 B 세제곱 마이너스 여기도 A의 세제곱 여기도 B의 제곱 플러스 A 제곱 B 빼기 1의 꼴인 거잖아. 이거 배운 적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인수분해를 해내는 과정인 건데 앞에서 머물러 있을 거 없어. 어차피 여기서의 포인트는 인수분해를 한다였고 인수분해를 해주는 과정에서 그 문자의 개수를 늘리는 과정이 좋은 건 아니죠. 어차피 인수분해를 어쨌든 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건 결과적인 이야기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2번 공식을 못 떠올렸다는 거지. 저 세제곱을 보고 6번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쪽입니다. 자, 9번 먼저 가는데 잘 봐. 한 줄씩 있어야 돼. 얘는 없어도 될 것 같아. 아, 그래도 얘도 줄이 필요하지 뭐. 뭐가 있어야 돼? 9번 알아. OA가 음수고 B가 음수다. B가 음수고 3C가 양수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얘를 따져보면 7번 해야 되는데 7번 할게요. 자, 7번도 마찬가지야. 보자마자 우리 뭐 생각해? 얘 뭐야? 문자 혼합형이잖아. 그럼 일단 정리해야지. x제곱 더하기 ay 플러스 b의 x 마이너스 이 묶은 다음에 인수분해 한번 불러줘.
3i 마이너스 y 플러스 3i 마이너스 2 y 플러스 2 1? 2까지. 그럼 일단 당연히 얘는 내려놓고 시작해야지 뭐가. 그죠? 그 다음에 결국은 2를 어디다가 뿌릴 거냐, 마이너스 1을 어디다 뿌릴 거냐 아니야? 그렇잖아. 그냥 그대로 똑같이 정리해줘야 되니까. 근데 조건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1의 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b의 값이 마이너스 a 빼기 1이므로 여기 가운데 식이 요렇게 생겼다는 것 뿐인 거지. 됐죠? 정답이 뭔지는 모르지만 경우의 수를 따져볼게. 이 상태에서 2가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두 가지,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 경우, 여기 있는 경우 두 가지, 총 4가지의 경우가 나오는 거야. 그 4번을 다 해봐야 돼. 그리고 맞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라고. 틀릴 이유가 없어. 그냥 계속 붙들고서 들어가주는 문제라고. 됐죠? 이를 결국은 3i 마이너스 요쪽에다가 주고요.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주도록 할게요. 그럼 정리가 6i 빼기 4고 여기는 마이너스 y 빼기 2니까 더했더니 5i 빼기 6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 a 값이면 마이너스 붙이고 1 더한 거랑 같다는 걸로 나와지겠지. 했던 과정 변함없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멈췄기 때문이야. 근데 시험장에 뭐 내가 가가지고 뭐 확성기 들고 야 더해!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밀고 하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믿고 해야 돼. 그러니까 니네 자신을 진짜 믿는 거밖에 방법이 없거든. 왜 해줘? 오. 뭐야 씨. 1입니다. 일단은 Z1과 Z2가 편례를 한 게 같은 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어떤 근데 기억 디귿이 아니라 니은이 문제 아니야? 네. 니은만 하면 되지? 네. 해야 돼? 네? 니은만 할게요. 만약에 Z1이 3i인데 Z2가 마이너스 3i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미안. 다시 할게. Z1을 1 플러스 i라고 하는데 Z2를 1 빼기 i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1 플러스 i 제곱하면 뭐야? 2i. 1 빼기 i 제곱하면 둘이 더하면 몇이야? 0. 그럼 봐봐. 앞에 있는 이 조건은 만족하는데 Z1과 Z2가 모두 다 0이야? 그러니까 안 된다. 요 발레가 필요하다는 거. 잠깐만 봐봐. 지금 7번이랑 8번들도 마찬가지 안 보여. 좀 보이게 해줘 정리를.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서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맞고 틀리고는 나는 지금 현재 관심이 없어. 이게 진짜 시험이 아니잖아. 그런데 잘 봐. 자기가 진단을 하는 것밖에 없어. 11번 형태를 봤을 때 한글이 2차 방정식 테마야. 근데 실근을 가질 때래. 근데 뭐가 없어? 뭐 물어본지 모릅니까? 뭐가 없어 근데 서로 다른이 없어. 그러니까 짝수공식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계산한 정리가 아니라 얘는 있어야 된다고. 일단 됐죠? 그리고 정리를 했는데 마이너스 m제곱 더하기 7이 0보다 크거나 같아. 어때? 뭐가 나왔어?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으로 푼 사람. 자, 근데 봐봐. 단원이 2차 부등식이 안 들어가잖아. 봐봐. 정수잖아. 문제 다시 올라가면 정수잖아. 넣으면 돼. 1, 2, 3 넣어보면 된다고. 넣어보면 될 일이 없고. 마찬가지 다시 한번 12번.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두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두근의 알파 베타는 그대로 B. 그럼 그대로 일단 정리된 게 뭐 얘는 안 써도 무관하지만 얘 그리고 얘 통분한 이 녀석 이 정도의 식은 있어야지. 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있어야 한다고. 근데 다른 뒤에도 비어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 빈 게 왜 비어있냐는 거야. 한글을 못 써서 그래. 근데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안 건드린 거라니까 결국은. 그거를 없애야 된다고. 10까지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자 다시 봐봐. 자 2차 방정식에 두근 나왔어요. 두근 나면 뭐 하기로 했어? 근데 그 전에 하나 더 이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대입이 맞긴 한데 두근이 나오면은 한근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을 하자. 됐죠? 그러니까 한근을 먼저 대입해서 정리하는 틀이 필요하다고.
한근 대입하면 뭐가 돼요? 3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1이 0이겠죠. 얘는 무슨 역할을 해? 좋아요. 차수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근데 기왕이면 똑같으면 0 때리니까 좋지. 그러면은 뭐가 돼? 얘가 없어지고 얘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답답하다고 하는 거야. 없어지고 저기서 끄적이는 걸로 왜 끝내냐고. 한 번 쓰는 게 그렇게 억울하냐고. 쓰라고. 그러니까 이 줄이 하나가 더 필요했던 거야. 내가 원하는 게 뭐 특별한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줄을 쓰는 동안 뭐 이것저것 생각할 거 아니야. 이 모양도 보고, 옛날에 첫사랑도 생각해보고, 됐어요? 할 거 없어? 그냥 그대로 차수 낮출 거야? 뭐 그럼 그거대로 좋고. 뭐 할까? 그럼 알파 3개 묶자. 그럼 뭐가 나와? 4 더하기 5알파 더하기 6알파의 제곱. 여기도 묶어. 뭘로 묶어? 베타로 묶어. 그럼 4 더하기 5베타 더하기 6베타 제곱이라는 거지. 근데 전 여기까지는 썼는데 그 뒤에 못했어요. 그럼 여기부터 들으면 된다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저렇게 찍찍 긋고 모르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저기가 타이밍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줄로 맞춰지고 문제를 확인을 해. 더 확인할 거 없지 않아? 솔직히?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 리듬이 필요해. 이게 다 굳어 있어야 돼. 이 원리만 정확하게 자리를 잡으면은 2학년 때까지, 3학년 때까지도 수학 푸는 거는 이 메커니즘이 변하지를 않아. 근데 이걸 익히는 게 어렵다는 거야. 어려워. 쉬운 게 아니야. 시험 때는 특히나 시간의 압박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할게. 문제를 읽으면 쓸거리가 있을 거야. 쓸 걸 썼는데 계산을 정리할 게 없어. 그럼 문제로 돌아가야지. 가지고 온 것도 가지고 왔어. 정리할 게 있어. 그럼 정리해야지. 정리할 게 없어? 그럼 이제 풀어야지. 차수를 낮추든 뭘 하든. 그럼 요 녀석 뭐가 됐어요? 얘 알파 베타의 전체 세제곱이 됐고, 여기서 또다시 3알파 제곱은 뭐라고 할 수 있다? 마이너스 2알파 빼기 1. 그럼 6알파 제곱은 뭐라고 할 수 있다? 마이너스 4알파 빼기 2. 그래서 그대로 쏙 대입하면은 4 더하기 5알파 마이너스 4알파 빼기 2.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뾰로로. 그럼 알파 더하기 2가 베타 더하기 2랑 같이 있겠고, 여기는 이제 정리해주면 되겠죠. 됐어요? 딱 이거 하나가 안 됐던 거야. 난 솔직히 여기서 묶었는데 못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못 묶었으니까 문제가 안 된 거지. 근데 묶으려고 하면 이 모습이 필요했다고 나는 또 생각하고. 여기서 개고생한 사람도 있겠죠. 3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알파 빼기 1 넘기면은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낮추는 사람도 있었을 거야. 근데 뭘 그걸 굳이 하냐. 여기서 알파 제곱이라도 묶었든가. 차라리 그러면. 오케이? 안 묶을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14합니다. 형이 맞았니 14? 지금 얘들아 이게 어려운 시험인 게 맞아. 그러니까 난이도가 다 모든 문제가 중상이야. 완전 초상은 아니긴 한데 중상에 다 히트를 하고 있어서 어려운 게 맞는데, 아까도 다시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좀 뭐 이걸 가지고서 막 실망하고 이럴 게 없어. 나는 진짜 시험이 아니잖아. 진짜 시험지 보여줬잖아. 생각보다 앞에 쪽도 쉽다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필기가 빠르게 안 나오면 문제가 뭐냐면은 기복이 발생해. 딱 어떤 케이스냐면은 솔직히 1번을 못 풀진 않지 않을까? 왜 뭐 빨리 자 푸시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 식을 노출을 시켜 놓은 다음에 지금 이거 못하겠는데 놓고 가는 느낌이랑,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해보자. 1번을 풀었어. 거기다 놔 근처에다가 갖고 있어. 1번을 풀었어. 근데 2번이랑 4번이 막혀가지고 손을 못 댔어.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냐면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멈춘 거야. 근데 쌤은 계속 얘기하는 게, 일단은 줄이 나오고서 아이디어가 막힌 건지 못 바꾸는 건지 이걸 선택을 하라고 한 거잖아. 두 개가 만약에 털리잖아 멘탈로. 나머지 다 못 풀어.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뽑아주는 형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럼 버리고 갈 건 버리고 가고, 어쨌건 간에 끝까지 다 풀어야 되잖아. 생각보다 많거든 그런 친구들이. 그런 상태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봐봐. 일단은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근데 한 근을 맨날 꺼내기 좀 아깝잖아.
사실. 그러니까 일단은 근각에서의 관계 정도만 정리를 하자고. 알파 더하기 베타가 1, 알파 베타가 1. 순서도 바뀔 이유가 없지 않나 싶어. fx가 나와 있고 f의 알파니까 대입해서 식 정리를 하는데 반대쪽 우변은 1인 거 확인을 하면은 뭘 그냥 그대로 정리하고 쓰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b 괄호 열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c의 결과가 1. 나왔죠? 그냥 그대로. 그 다음에 f의 1이 1이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b 더하기 c가 그대로 1. 이제 계산만 해주면 돼. 얘 알고 얘 계산해주면 되니까. 됐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잘들 풀어줬는데 이 식의 형태가 저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어려운 그러니까 틀린 문제들도 다 결국은 이게 안 돼서 그러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다시 또 뭐해? 10 근해 분리 나오는데. 응? 근해 분리 나오는데. 풀었어? 에이씨. 맞아. 같이 보고? 네. 자, 볼게요. 근데 표현이 근해분리라고 하는 것 뿐인 거지. 그냥 함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요번 시험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가 방정식으로 나와 있는데 함수로 바꿔서 푸는 문제 형태거든. 우리 지난번에도 그 문제였잖아. 그때 뭐 함수 형태긴 했지만. 일단 가볼게. x 빼기 알파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가 3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뭐까지 나왔네?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검산식 써야지. 그죠? 검산식을 쓰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k 빼기 4의 x 더하기 k 더하기 3의 형태가 얘가 x 빼기 알파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를 3 정리를 합시다. 됐죠? 근데 qx가 0이 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3 날려줄게. 됐죠? 그럼 식을 한 번 더 쓸 필요가 있어졌어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k 빼기 4의 x 더하기 k. 그런데 이 녀석을 보자마자 오른쪽을 안 썼음에도 얘에서 뭐를 떠올려야 돼? 인수정리를 떠올려야 돼. 고차식의 형태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뭐 또 생각을 해야 돼? k를 넣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이거 안 됐었어. 그치? 생각보다 되게 어려웠었어. 이제 가지고 가는 거야 그거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시행착오 생략할게요.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k인가? 정리가 됐고 그리고 이렇게 자 잘 봐. 물어볼게. 여기까지 썼거든. 나 뭐 할 차례? 난 지금 여기 쳐다보고 있어. 뭐 할 차례? 문제로 가야지. 됐어요? 왜냐면 정리가 끝났잖아. 인수분해까지 해서 깔끔하게 했고 여기서 더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문제로 가야지 일단. 그럼 문제로 가면 다 털어낸 녀석들이 있을 거고 원하는 건 뭐야? qx가 0이 되는 두근이 그러니까 네가 0이 되는 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대. 근데 왼쪽까지 다시 봤더니 여기서 얘가 0이 되는 x값은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 돼버렸잖아. 근데 둘 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며. 근데 마이너스 1이 하나를 가져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1보다 큰 두근이 모두 여기 달려있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얘가 qx라고. 그러니까 보이는 그대로 알파 값이 그냥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어. 그럼 qx가 제공이 됐으니까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다시 문제로 올게요. 방정식 x제곱 빼기 4x 더하기 k는 0을 만족하는 두근이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제 앞에를 쳐다볼 이유는 없어졌어. 일단 이 상태로 왔으니까. 그러면서 이건 무슨 문제 테마가 됐어? 방정식 테마가 됐어. 자, 잘 봐. 방정식의 두근이 몇보다 크다 작다 사이에 있다. 그리고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정수일 때 이 두 개 테마가 모두 다 다른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원래 근각계수의 관계 아니면 판별식으로 공략하자고 했잖아. 근데 그걸 넘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케이스가 있는 거고 그 첫 번째 두근이 몇보다 클 때 작을 때 사이에 있을 때는 근해분리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근해분리라고 표현을 하지만 y를 달아주는 게 어려워. 그리고 미리 얘기를 하면은 성진이 들어가서 두근이 모두 정수일 때는 아까 풀었던 그저께 풀었던 거 부정방정식으로 바뀌어요. 됐죠?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 일단은 그건 다시 할게요. 기말 나갈 때.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 우리는 두근이 몇보다 클 때 작을 때 사이에 있는 문제는 근해 분리고 y를 달아서 접근을 하자. y는 0으로 달아주고 그럼 교점 얘기로 바뀌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 녀석 그래프가 이미 어때? 꼭지점의 x좌표가 2인 녀석이야. 그럼 그래프 다시 한번 살펴봤을 때 꼭지점의 x좌표가 2인 이 그래프가 두 교점이 마이너스 1보다 모두 컸으면 좋겠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아레로몰로기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만 그려지면 된다는 거 아니야. 됐죠? 그래서 첫 번째 교점의 x좌표가 두 개가 나와야 돼. 하나여도 상관이 없어서 여기를 만족하는 x값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됩니다. 됐죠? 두 번째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을 때 그 값이 양수가 나오는데 1 플러스 4 더하기 k가 양수가 나오면 돼요. 안 나와.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거 못 내. 기말고사 봄인데 어떻게 내냐. 지금 나올 수 있어. 근데 그대분리까지 대비를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맨날 그 얘기를 하잖아. 3개가 안 되는데 다 한 번에 못해. 너네 설명 들은 다음에 정리해보면 생각보다 오래 걸리잖아.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아는 포인트를 조금이라도 가져와 와야 되고 여기까지 와야 돼. 이거 하나만 공부하려고 해야 한다고. 대비했으면 좋겠어요. 시험 대비이긴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돌아보니까 여기까지 못 온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시간을 자꾸 적어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앞에서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 근데 뒤에가 쉬운 문제가 더 있어서 득점할 수 있는 거를 못 보고 나가는 건 멍청한 짓이지.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모른다고 별표를 쳤다 하더라고. 근데 이건 몰라서 틀리진 않았을 것 같지만 X축과 접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물론 식 세우고 정리해주는 것도 너무 좋기는 한데 이렇게 방정식 형태가 노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 생각까지 했으면 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겠고, 난 이 줄이 좀 필요해요. 같은 방식이고 는영으로 정리한 다음에 교점 x좌표니까 두근이 알파랑 베타다. 됐죠? 그럼 두근이 알파랑 베타가 나왔으니까 여기 뭔가 되게 난잡한데 어디야? 차수 낮춰주는 역할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 좀 고생해 보시고 19번 별표 치고 봅시다. 19번. 다시 얘기하지만 틀리는 거는 정상이야. 틀리는 건 정상이야. 근데 정리를 해줬음에도 다음번에 풀 때 이 과정이 안 되는 거는 시험 대비에 누적치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 이게 문제라는 거지 결국은. 그런 거 있잖아. 뭐라고 하지? 그 바위에서 이제 떨어지는 물 하면 이제 돌도 막 파이고 막 돌 이렇게 막 이게 저기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하지? 퇴적되잖아. 이렇게 퇴적이라고 하나?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그게 엄청 오래 걸리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그만큼 쌓인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해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를 밀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솔직히. 그거 시험 볼 때마다 띄워놓잖아. 공부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다른 거 다 하잖아. 자, 많이 중요합니다. 이거 2학년 때까지 가지고 갈 개념이기도 하고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이 모양 딱 fx 빼기 gx 필기 이거 다 해. 일단 두 가지를 요소를 보여줄 건데 첫 번째는 fx 빼기 gx가 나오면은 우리는 무조건 hx로 치환하는 걸 기본으로 안고 갈게요. 됐죠? 무슨 일이 있어도 치환을 해야 돼. 근데 얘는 친절하게 치환을 해준 것 뿐이야. 됐죠? 이거 적어야 돼. 다 적어줘야 돼. 할 얘기 내용이 있어. 그리고 이 fx 빼기 gx가 나오면은 결과가 0이 되는 값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무조건 해야 돼. 이 노란색까지. 자, 여기서 자 재밌는 걸 봅시다. 무조건 노란색이 된다는 게 아니라 저걸 사용할 거라고. 저 개념을. 지금 현재 fx 빼기 gx를 0이라고 잡아볼게요. 이거 뭐야? fx랑 gx를 연립한 방정식이야. 방정식이지 일단. 그치? 근데 gx를 만약에 넘겨주면은 이 꼴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같은 꼴이야. 맞지? 근데 얘는 어떤 상태야? 바로 y는 fx와 y는 gx의 교점 이야기를 한다. 됐죠? 그런데 봐봐. 이 두 녀석의 다 적어야 돼 이거. 이거 엄청 중요해.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저 fx 빼기 gx 꼴이 나오는 모든 문항의 문제는 이 테마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해를 해놔야지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자, 잘 봐.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을 만약에 알파랑 베타라고 해볼게. 몸이 나고 말 멍청했다.
몸이 나오는데 이러고 있네. 자, 아무튼 이 두 녀석의 교점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 교점의 x 좌표를 정확하게는. 됐죠? 그럼 이게 넘어가면은 결국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 값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 거지. 맞죠? 예. 근데 방정식이 뭐 그렇다고 변한 거 있어? gx만 넘어간 것 뿐인 거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똑같은 거잖아.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도 알파랑 베타인 거라.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하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며 왜 이 문제가 되냐면은 fx 빼기 gx라고 하는 형태의 꼴을 y는 fx와 y는 gx의 교점 또는 fx랑 gx가 같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 자체 그냥 뺐다는 거에 좀 약간 좀 거기다가 초점을 많이 두더라고. 그래서 fx 빼기 gx를 공략을 잘 못하는 케이스들이 많아.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는 것 뿐인 거고. 그러면 자 문제로 다시 가보면은 방금도 얘기했잖아. fx 빼기 gx를 hx라고 한다고 했잖아. 근데 저거는 어차피 저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봐봐. fx 그래프랑 gx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2랑 6이라며. 그 교점의 x좌표가 2랑 6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거에 대한 방정식을 만족하는 게 2랑 6인 거라고. 그죠? 근데 이걸 넘긴 것 뿐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의 이야기는 fx 빼기 gx는 0을 얘를 만족하는 x축과의 교점이 2와 6인 거라고. 즉 다시 정리. 즉 fx 마이너스 gx가 어떻게 생겼다고?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6처럼 생겼고 최고 차이 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근데 fx 빼기 gx는 분명히 hx로 바꾸자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시중교재를 보셔도 무조건 똑같은 형태일 거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푸시면 돼요. 요 개념이 좀 들어가 있었어야 돼. 풀 사람들은 그냥 비슷한 맥락으로 풀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개념은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 아예 그냥 머릿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 이거 fx 빼기 gx 문제는 교점 얘기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된다. 됐죠? 뭐요? 20번 첫 번째는 맞고 틀리면 어떡해? 못 왔어 아예? 앞에 거는 맞았어. 그러니까 지금 봐봐.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은 많이 틀렸는데 20번 맞았어. 맞았어. 그러니까 20번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잖아. 문자 혼합형 제일 마지막 단계잖아.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많은 걸 틀렸지만 전에 했던 유형이랑 같은 건 맞췄어. 그러면은 그냥 그 유형을 늘리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 차이라고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는 맞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부를 했던 과정 중에 얘가 나가 있다는 거지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그거를 건지셔야 되고. 그 차이고 이거는 할게요. 자 문자문합형 형태라고 했고 모두 다 세제곱 형태니까 요거. 근데 그것만 생각할 수는 또 없어. 우리 공식 중에 5번째 공식, 4번째 공식, 4번째 공식이었던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빼기 a b b c b 얘도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라서 얘도 의심하셔야 된다는 거. 됐죠? 왜? 일단 다른 것보다 첫 번째 해주셔야 되는 것은 내림차순 정리를 해줘야 되겠고 x세제곱 그리고서 더하기인데 x제곱 차례 갔더니 마이너스 붙고 y 더하기 z의 x제곱 다시 더하기 잠깐. 자 여기까지 왔어. 그럼 우리 뭘 의심할 수 있다? 이 y 더하기 z로 정리할 수 있겠네. 아니 문자문합형이 저기서 끝났고 y 더하기 z로 묶을 수 있겠네 정도의 생각. 그리고 봤더니 xy 봤더니 y제곱 빼기 z제곱이니까 합차되는 거 확인했고 아 맞네. 그래서 y 더하기 z를 조지러 가자고 지금부터는. 그럼 남은 거 정분을 시켰더니 마이너스 y 3개 더하기 z의 3개 플러스 yz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 z까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y 더하기 z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y 더하기 z를 공략을 해줘야 되겠고 여기서 z제곱을 묶은 게 y 더하기 z 여기도 마이너스 y제곱 묶은 게 y 더하기 z가 되면서 y 더하기 z를 묶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묶어주면서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일단 내림차순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는 게 기본이었어야 한다고.
근데 목적이 어차피 y 더하기 z를 만들었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맞아. 근데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y 더하기 z를 묶을 수 있는 케이스도 아니잖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를 하자? x제곱을 한 번 더 묶어주는 상태. 어때? 풀어보니까 똑같았지 그냥.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 그놈인데? 하고서 똑같이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결국은. 그리고서 여기서도 똑같이 y제곱 빼기 z제곱의 형태가 되겠고 x 빼기 y 빼기 z의 형태니까 이제 요걸로 다시 묶어주는 과정까지. 됐죠? 근데 왜 틀렸어 밑에는? 아, 못 봤어요. 문제를? 아, 그 제대로 못 봤어요. 21번에 3번 전에 22번에 아니 3번 먼저 하자. 이거는 그냥 낸 사람 마음이야. 이거는 방법이 없어. 이런 거는 과정이 방법이 없어 그냥. 왜냐면은 그냥 출제자가 이거를 원했기 때문이야. 근데 답지대로 똑같이 들어갈 것도 아니라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는 거는 아 얘네들은 이렇게 풀 수 있구나 정도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그건가 하면서 그러니까 이 문제가 기억이 나야 돼. 그 임팩트가 엄청 나야 한다고. 다시 앞에 1 플러스 i 나온 상태에서 됐죠? 한 칸씩 밀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쓸데없는 질문이 이건 거야. 왜요? 왜요가 그렇게 하랴? 그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뭐냐? 그래서 26, 37까지 그 마지막에 50분의 1까지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막 유리화를 하면서 막 진짜 막 꾸역꾸역 막 이렇게 해가지고 풀었다? 그렇게 하는 문제를 본 적 있냐고.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많은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조작질을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조작이야 지금부터. 여기 앞에 1 플러스 i가 있죠? 자, 위치 잘 봐봐. 그냥 흐름만 타주면 돼. 여기 하나야, 한 코야, 이거. 기다릴게. 아니, 이게 스트랩이 끊어진 거야, 갑자기. 아니, 그냥 가만히 있는데. 플라스틱이 사가서 그런가. 산지 되게 오래됐거든. 그때 민규 유튜브 이거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나도 좀 초반에 샀거든. 이게 스마트워치인데 되게 좋은 게 진짜 한 달에 한 달에 한 번 충전하는 것 같아. 충전 하나도 신경 안 써. 와, 저 뒷건 매일 충전해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매일 충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엄청 큰 장점이거든 사실. 근데 이거 더 좋은 거 보면 샤워할 때 뭐 한 번도 안 털어도 되니까 되게 좋게 쓰는데 이거를 내가 뭐 11번가 이런 쌤 보면 쓸데없는 거 막 잘 사잖아. 근데 봤는데 너무 가격도 너무 괜찮아. 이거 35,000원인가? 세일 같은 거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그때 한 3개 샀어. 하나 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빠 하나 주고 그리고 이제 갖고 있다가 누구 선물 한 번 주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아빠는 안 쓴다고 해서 가지고 있다가 뭐 이랬는데 3가 나와. 이거 차는 사람들은 다 똑같더라고. 3 나오면 무조건 산다고. 만족도가 되게 높은 편이더라고. 근데 스트랩이 이게 너무 작아서 그런지 너무 허접해. 그런데 쓰리나 무조건 하겠습니다. 잘 갈게요. 자, 지금부터 조작이야. 잘 봐. 이 첫 코가 중요해. 첫 코가 여기에 1 플러스 i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 여기 똑같은 얘. 자, 이건 조작단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럼 2를 만들려면 여기 뒤가 뭐 있어야 돼? 1 빼기 i가 있어야 돼. 근데 이 위에 1 빼기 i가 만약에 있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여기서 전개를 했을 때 이게 되려면은 3이 되고 싶대.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 여기가 그럼 1 플러스 2i가 있어야 돼. 그럼 전개를 해보면은 플러스 2, 3 그리고 전개하면은 나오거든. 됐죠? 아니, 저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 나도 그냥 그렇게 아는 거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는 1 플러스 i가 2i가 또 여기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 1 빼기 2i를 줘. 대신 이쪽에도 1 빼기 2i를 주면 돼. 근데 이 녀석을 만들어 주려고 하면은 이 친구가 뭐여야 돼? 1 플러스 3i의 꼴이어야 돼. 그러면서 계속 누적해주는 방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난 좀 현실성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요거 정리를 해놓으면은 나중에는 좀 기억날 법한 거는 얘가 1 플러스 i 곱하기 1 빼기 i였고 얘가 1 플러스 2i 곱하기 1 빼기 2i였고 얘가 1 플러스 3i 곱하기 1 빼기 3i
1 플러스 4i, 1 플러스 5i, 1 플러스 6i 4, 4, 16, 5, 25, 6, 6, 36, 7, 7, 49 그런 꼴을 보인다는 것도 좀 눈에 들어올 거라. 이거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정리하는 것 같게는. 자, 22번입니다. 마지막이고요. 22번이 가장 발전된 형태거든. 여기까지 왔었어야 돼, 정리를. 이거 저번에 준비했던 거랑 똑같은 형태인데. 줄게, 일단. 자, 잘 봐요. 일단은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여기까지 올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저렇게 박스 형태에 있는 이 녀석을 베타 f의 알파는 마이너스 6, 알파 곱하기 f의 베타도 마이너스 6. 일단은 따로따로 써주기. 됐죠? 자, 이 상태에서 근데 중요한 키워드 알파랑 베타랑 같이 있는 건 없어.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냐? 웬만해서는 요 녀석으로 정리를 해주면 돼. 곱하기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게 뭐냐면은 알파는 베타분의 마이너스 2고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분의 2라고. 그럼 베타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알파분의 2 곱하기 f 알파가 마이너스 6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날려주고 2도 날려서 3 정리해주면 뭐가 돼? f의 알파는 3알파고 f의 베타는 3베타가 돼요. 다시 한번 박스 문제를 이렇게 낼 때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줬냐 이렇게 줬냐 둘 중에 하나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 배점이 좀 낮겠지. 저렇게 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파생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해봐. 여기를 베타 세제곱으로 줬대. 그럼 문자도 안 맞으니까 바꾸기는 바꿔야 돼. 근데 너무 크지 않아? 어떻게 할까? 두 근이 나왔으니까 한 근을 대입해서 차수를 낮춰버려야지. 그게 다 섞이는 거야,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진짜 완벽해야 돼.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그런 거야. 우리 9구단, 제가 3단은 좀 약해서 이러진 않잖아. 그냥 9구단은 되잖아. 물론 이제 게임 같은 거에서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됐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지만 기억해 주셔야 되고, 요 타이밍에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대비해 주셔야 된다고. 나랑할 때 틀리는 거 걱정하지 마. 중요한 건 다시 풀었을 때, 우리 금요일날, 토요일날 정리를 했을 때, 그때 안 되는 게 더 무서운 거라고. 자, 더 가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바꿉니다. 결국은 알파와 베타가 뭐인 거야? fx는 3x를 만족하는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거야. 됐죠? 그럼 좀 더 넘어가 보자. fx 빼기 3x는 0을 만족하는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거야. 나는 맨날 설명할 때마다 항상 이런 줄을 다 늘려가면서 맨날 해주잖아. 잘 들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똑같이 못 풀어내고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이런 줄을 노출을 못 시키기 때문이라고. 써주려고 해야 돼. 자꾸 필기해주면서 해야 하고. 자, 그럼 가볼게요. 결국은 이 녀석을 만족하는 두 근이 이 녀석이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 맞아요? A. 최고 차익에서 A를 붙여줘야 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뭐 한 달 전에도 뭐 이것도 못했는데 뭐 A도 버거워했잖아 처음에. 근데 계속 할 게 생길 뿐이야 우리는. 저 대고는 있다고. 그러니까 현재 해주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 되겠죠? F의 1 마이너스 대입해서 A 구해준 다음에 원하는 식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